네, 반갑습니다. 저는 쿠키란 모험의 탑 서버 개발을 하고 있는 배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쿠키란 오픈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서비스를 7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게임 서버라는 이 분야에서 꽤 특징적인, 게임 분야의 특징적인 개선 사항을 적용해 본 사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에 유니티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거 게임 서버 아니었나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도 게임 서버 엔지니어고 그 서버에 좀 더 가까운 이런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엔지니어링과 팀 협업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드릴 예정이니 발표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쿠키란 모험의 탑, 우선 게임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가려고 해요. 이 게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게임은 그 쿠키런 IP에 조작감에 중점을 둔 3D 액션 RPG 게임입니다. 출시한 지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최근에 이런 로그라이크 요소를 차용한 게임 모드가 열렸거든요. 이거 꽤 재밌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게임을 모바일 게임이나 뭐 기타 게임들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팝업을 자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와이파이를 찾아다녀야 되는 신호죠. 이 좀 용량이 큰 다운로드를 시키는데 여기서 어떤 걸 다운받을까요? 여기는 주로 그 리소스라고 부르는 뭐 이미지, 뭐 3D 모델, 뭐 맵 이런 좀 더 클라이언트가 플레이를 하는데 필요한 파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추가 다운로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패치했던 파일 중에 뭐 극히 일부지만 이 두 파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저희 게임의 스팅두리안 쿠키 스탬프인데 저기 뺨에 무늬가 생겼죠? 이 누락된 걸 고치는 라이브 수정이 있었던 이런 거를 라이브 중에 고치기 위해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다는 거는 꽤 유용한데 저희 출시 초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를 고치기만 했는데 다운받는 용량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를 고치다 보니까 이제 접속을 하려고 보면 계속 300메가 이상 엄청 크게 다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300메가를 받고 게임을 좀 하다가 끄고 저녁에 켰는데 또 200메가를 더 받으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지를 몇십 장을 막 다 들어서 고친 거면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 몇 가지 수치를 조금 고치고 했는데 이만큼 큰 용량을 받게 시키는 거예요. 이만큼을 계속 받게 시키면 사용자 경험에도 영 좋지 않겠죠. 그리고 서버비를 관리하는 서버팀 입장에서도 이 리소스 다운로드를 시키는 CDN 사용량도 마구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클라이언트 팀 분한테 찾아가서 이 과정이 정확히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셋 번들이라는 걸 다운받아서 교체하는 과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에셋 번들이란 뭐냐? 유니티에서 그 비코드 에셋, 뭐 방금 말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묶어놓은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묶음을 새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를 사용자가 다운받아 가지고 파일을 갈아 끼우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새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사용자에게 앱을 굳이 재설치하지 않고도 라이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능이라고 유니티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능에 뭐가 문제냐? 이것을 교체하려면 에셋 번들 파일을 교체한다. 번들이란 뭐다? 여러 개의 파일의 묶음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일부만 고쳤는데도 이 묶음을 통째로 다운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묶음이 뭐 얼마나 크겠어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 초기 출시 기준 이 한 개의 묶음이 뭐 UI에 막 60메가 이상, 맵 하나 고치면 30메가 이상 이런 식으로 한 단위 안에 들어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고 이게 변경되면은 UI를 조금 바꾸는데 70메가, 거기다가 맵에 있는 것을 조금 바꾸면은 거기서가 플러스 30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용량이 쉽게 증가하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개가 뭉쳐서 올라가게 되면 수백 메가바이트 다운로드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게임은 이제 막 출시를 했고, 출시하고 당연히 버그가 많겠죠. 버그 중에 예를 들어서 맵에 있는 몬스터가 죽지 않는다던가, 맵에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단순히 글자가 좀 겹쳐서 보인다던가, 이 효과의 가시성이 좀 안 좋다던가, 이런 좀 가벼운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고쳐서 올리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계속 접속을 할 때마다 몇백 메가씩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게임을 열심히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 버그가 계속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는데 고치지 않으면 그것도 뭔가 방치된 느낌으로 이렇게 경험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리소스 업데이트를 며칠에 한 번씩 단위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작게는 300메가, 크면 500메가쯤 며칠에 한 번 정도 다운받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용량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결정한 균형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술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건 이 전체 파일 중에 굉장히 작은 일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몇백 메가를 완전히 처음부터 받아야 할까요? 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컴퓨터 좀 해보셨으니까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의 작은 일부분을 바꾸는 용어인데요. 바로 패치입니다. 패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옷에 난 구멍 같은 것들을 작은 천 조각들로 떼운다. 이것을 모아서 꿰맨다. 같은 것인데 우리가 아는 패치도 여기서 따왔다고 해요. 이렇게 두 버전의 파일이 있을 때 이 옛날 파일이 있고 이 새 파일이 있어요. 새 버전을 만들고 싶은데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옛날 버전의 파일이 있는 거죠. 이때 여기서 파일을 잘 보시면 일부는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됐고 어떤 거는 위치도 옮겨지고 없어진 부분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이나 바뀌는 부분들을 압축해가지고 작은 패치 파일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BSDIF라는 툴을 저희는 사용했는데요. 이 툴은 두 개의 파일을 입력으로 주면은 그 파일들을 비교하고 서로 같은 부분들을 찾아내서 생략하고 그 차이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패치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파일에다가 패치를 적용하면 새 버전의 파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패치를 적용해가지고 한번 두 파일의 패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좀 놀라웠는데요. 69메가 가까운 파일을 패치를 떴더니 5.2KB, 99.99%가 줄어든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바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신나가지고 C# 코드까지 짜가지고 클라이언트 분한테 가서 이걸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떤 파일 하나를 배치하는데 폰에서 5초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파일이 몇십 개가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5초로 하면은 이 로딩 화면만 보다가 끝나요. 그래서 다운로드 용량은 줄었는데 실제 앱이 켜지기까지의 시간이 더 느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도와주셨던 클라이언트 분을 또 다시 붙잡고 앱을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패치가 느린 거는 아니었고요. 툴에서 사용하고 있던 압축된 알고리즘에 대한
그 해제가 오래 걸리고 있었던 거라고 해요. BSDIF는 기본적으로 BZIP2라는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압축률이 좋지만 느리다라고 대놓고 적혀 있어요. 이게 압축이라는 거가 굉장히 CPU 집약적인 작업이잖아요. 이게 원래 컴퓨터한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모바일에서는 이게 더 강한 제약이 있습니다. 모바일 폰들은 CPU 성능도 좋지 않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유니티 위에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성능 오버헤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서버 개발을 하면서 주워들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고성능 압축 알고리즘들이 막 있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다른 압축 알고리즘들이랑 이 원래 있던 BZIP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성능으로 알려진 압축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비교군인 BZIP이랑 디플레이트는 그 흔히 zip 파일이나 gzip 내부에서도 쓰이는 압축 알고리즘이고요. 스냅피도 구글이 개발했다고 한동안 알려진 빠른 압축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꽤 성능이 좋은 이제 떠오르는 Z 스탠다드랑 LG4가 보입니다. LG4는 보면은 압축하는 속도는 느린데 압축을 푸는 속도가 다른 거에 몇 배 이상 빠르죠. 이 BZIP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70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실제 저희 패치 파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압축이 파일마다 압축률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파일들은 이 압축 알고리즘이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파일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좀 용량이 차이가 작을 때 하나는 좀 더 크게 바뀌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클 때를 비교해보면 8.2메가에서 9.9메가까지 한 1메가 조금 넘게 차이가 있었고 작은 거는 여기서는 격차가 좀 더 크긴 하지만 전체적인 용량 비율로 보면은 그래도 99.6% 이상 작은 파일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그리고 BZIP이 아닌 이상 크게 용량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 LG4를 적용해서 그 압축 BZIP2를 뜯어 고쳐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시간이 이렇게 확 줄어가지고 5.5초 걸리던 파일이 1.2초까지 줄어들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파일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 꽤 쓸만한 시간이 나오게 됐어요. 이 코드를 실제 다음 업데이트에서 사용자들한테 한번 배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유저들이 CDN에서 다운받게 되는 총 리소스 파일의 용량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서버팀도 행복하게 CDN 비용을 80% 이상 덜 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저희 개발팀 입장에서도 버그를 수정하고 좀 더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 스파이크는 줄었는데 여전히 올라오는 부분은 보이죠? 하지만 훨씬 더 적고 그래서 자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 팀의 생산성도 올라갔고 사용자들도 이 몇백 메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버그도 빨리 고쳐지고 굉장히 이득이 되는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약간 돌아와가지고 팀 문화적인 측면도 마지막으로 살짝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모어메타 팀뿐만 아니라 저희 데브시스터즈 전체 팀에서도 공유하는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의 많은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희는 그 팀 내 메신저에도 그 유저로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채널도 있고, 거기에서 앱 개발자로서 뿐만 아니라 앱을 사용하는 게이머로서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남기는데요. 제가 이 다운로드 용량을 보자마자 놀라가지고 거기 피드백을 남겼더니 각자 다른 파트 분들도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앱 업데이트, 리소스 업데이트를 올려야 하는 분들은 이 리소스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은 500메가가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올리는 게 맞냐 아니냐 고민도 하시고, 이 리소스를 구워서 이제 새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도 이거를 전부 다 구우면 당연히 다 바뀔 거고, 일부만 골라서 구워서 그나마 사용자들한테 용량이 작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 또 이걸 뭔가 다 트래킹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패치라는 개선안을 한번 들고 POC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좀 공감대를 받은 다음에 한번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게임에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서버 혼자, 사실 POC랑은 다르게 서버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클라이언트 분들도 포함해서 여러 파트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로서는 이런 지표를 확인하고 이 파일을 받아보고 진짜 CDN에 올라가 있는 파일과 비교해보고, 그리고 CDN에 파일 업로드할 때 패치를 생성하고 그걸 같이 올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팀한테 이 결과물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전달을 해봤습니다. 클라이언트 팀 분들은 그렇게 받은 패치 관련된 내용과 로직을 보고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리소스 다운로드를 하는 그 플로우에다 끼워주셨고요. 이렇게 틈틈이 원래 본 업무와 더불어서 이것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앱에 포함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로 라이브에 사용자들한테 내보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라이브 운영을 달리는 기차에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었죠. 저희 게임 상징이 기차인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차를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차가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뭔가가 잘못돼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없으면은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QA팀이랑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고,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대비도 했습니다. 패치를 하다가 중간에 끄거나 엄청 몇 달 있다가 접속한 오래된 사용자라던가 여러 케이스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안정성을 좀 검증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진짜로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패치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킬 스위치까지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거를 라이브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팀원분들의 도움으로 이 작업을 마치고 기능을 배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팀 문화 속에서 기술적인 챌린지를 할 수 있었던 저로서도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